자, 로마 공화국 역사상 최고의 엘리트 가문에서 태어난 두 형제가 있었어요. 그런데 이들은 왜 자신들이 가진 모든 것을 걸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싸웠을까요? 그리고 왜 결국 끔찍한 죽음을 맞이해야만 했을까요? 오늘 저희가 파헤쳐볼 이야기는 바로 이 그라쿠스 형제의 정말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. 네, 바로 이 질문이 오늘 이야기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에요. 아니, 생각해보세요. 귀족이 뭐 하나 아쉬울 것 없는 사람이 왜 모든 걸 버리고 가난한 사람들을 도우려고 했을까요? 로마에서 가장 강력한 권력자들에게 정면으로 맞섰던 이 두 형제의 이야기. 그 중심에는 바로 이 질문이 있습니다. 자, 그럼 그라쿠스 형제를 제대로 이해하려면요. 먼저 그들이 살았던 시대, 그러니까 당시 로마가 어떤 상황이었는지를 좀 들여다봐야 합니다. 당시 로마는 끝없는 전쟁으로 초강대국이 됐지만 그 승리의 달콤한 열매는 소수의 귀족들만 차지하고 있었어요. 그런데 말이죠. 정작 목숨 걸고 싸워서 이 제국을 만든 평범한 시민 병사들 있잖아요. 이 사람들이 전쟁 끝나고 집에 돌아와 보니까 자기 땅은 다 뺏기고 하루아침에 알거지가 되어버린 거예요. 이런 엄청난 불평등은 이건 그냥 사회가 좀 불공정하네 이 정도 수준의 문제가 아니었어요. 이건 말 그대로 로마 공화국이라는 시스템 자체를 그냥 통째로 무너뜨릴 수 있는 그런 시한폭탄 같은 거였죠. 그리고 바로 이 위기의 한가운데로 두 면의 젊은 귀족이 걸어 들어옵니다. 네, 바로 이렇게 모든 게 터지기 일보 직전인 상황에서 로마에서 가장 유명하고 또 가장 존경받는 가문 출신의 두 형제가 역사의 무대 위로 딱 등장합니다. 그들의 이름은 바로 티베리우스 그라쿠스와 가이우스 그라쿠스입니다. 형인 티베리우스가 내놓은 해결책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급진적이면서도 또 어떻게 보면 정말 지극히 간단한 거였습니다. 부자들이 불법으로 차지하고 있는 나라 땅, 즉 공유지를 다시 빼앗아서 땅 한 떼기 없는 시민들한테 나눠주자는 거였죠. 아이디어는 간단했죠. 하지만 이건 기득권의 심장을 정통으로 겨누는 정말 위험천만한 발상이었습니다. 근데 이 티베리우스는요, 자기 개혁을 밀어붙이기 위해서 정말 상상도 못할 방법들을 씁니다. 말 그대로 모든 규칙을 다 깨부셨어요. 일단 그때까지의 관행이었던 원로원과의 협의? 싹 무시하고 법안을 그냥 바로 시민들한테 가져가 버려요. 자기 법안에 반대하는 동료는 아예 투표를 잘라버리고요. 심지어 원로원의 가장 중요한 권한인 돈 문제까지 건드리면서 개혁 자금을 마련합니다. 이건 규칙을 따르는 게 아니라 규칙을 파괴하는 거였죠. 결국 형 티베리우스는 살해당하고 맙니다. 하지만 그가 지폈던 개혁의 불씨는 꺼지지 않았어요. 오히려 10년 뒤에 그의 동생 가이우스 그라쿠스라는 훨씬 더 야심만만하고 치밀한 지도자의 손에서 활활 타오르게 되죠. 동생 가이우스는 형과는 차원이 달랐어요. 훨씬 더 전력적이고 판을 더 크게 봤죠. 형이 시작한 토지개혁은 당연히 이어받았고요. 도시 빈민들을 위해 국가에서 싼값에 곡물을 나눠주는 법을 만들었습니다. 더 나아가서 새롭게 떠오르던 상인계급, 이른바 기사계급에게 세금 걷는 권한이나 재판 배심원 자리를 넘겨주기까지 했어요. 이건 각각 따로 노는 법들이 아니었습니다. 원로원에 맞서는 거대한 연합전선을 만들려는 아주 치밀한 큰 그림이었던 겁니다. 자, 그럼 원로원, 그러니까 로마의 기득권층은 이걸 어떻게 봤을까요? 가난한 사람들 좀 도와주려는구나, 이렇게 생각했을까요? 천만에요. 이건 자신들의 부, 권력, 자기들이 누려온 모든 것에 대한 정면 공격, 선전포고라고 받아들인 겁니다. 그러니까 그라쿠스 형제가 하려고 했던 건 단순히 법 몇 개 고치는 수준이 아니었던 거예요. 아예 정치판의 룰 자체를 뒤엎으려고 했던 거죠. 그런데 기득권층 입장에선 어떻겠어요? 자기들이 항상 이기던 게임인데 그 룰을 바꾼다고 하니까 절대 용납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. 결국 원로원이 내놓은 대답은 토론이나 타협이 아니었습니다. 바로 폭력이었죠. 티베리우스 그라쿠스는 원로원 의원들과 그 지지자들이 휘두른 몽둥이에 맞아서 비참하게 살해당합니다. 이 사건은 정말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넌 거였어요. 로마 공화국 역사상 처음으로 정치적인 의견 다툼이 대화가 아니라 몽둥이와 주먹으로 해결된 첫 사례거든요. 이렇게 한 번 넘어버린 선은 다시는 되돌아오지 못했습니다. 그리고 이 폭력은 형 티베리우스 한 명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.
시간이 흘러서 동생 가이우스의 힘이 좀 약해지니까 원로원은 이때다 싶어서 그를 제거할 기회만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죠. 결국 가이우스도 정작들에게 포위되어서 더 이상 피할 곳이 없게 되자 자신의 노예에게 자신을 죽이라고 명령합니다. 이렇게 평민을 위해 싸웠던 두 형제는 모두 끔찍한 최후를 맞이하게 돼요. 하지만 이건 그냥 형제의 비극으로 끝나는 이야기가 아니었어요. 이들의 죽음은 앞으로 로마에 닥칠 거대한 비극의 서막에 불과했습니다. 여기서 그라쿠스 형제의 이야기가 끝났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. 이건 실패한 개혁가들의 이야기가 아니거든요. 진짜 무서운 이야기는 바로 이들의 죽음 이후부터 시작되니까요. 그들이 열어버린 건 희망의 문이 아니라 온갖 재앙이 담긴 판도라의 상자였습니다. 네, 바로 이겁니다. 이게 핵심이에요. 그라쿠스 형제의 암살이라는 사건이 앞으로 100년 동안 로마를 피로 물들이다가 결국 공화국 자체를 무너뜨리게 돼 그 끔찍한 정치폭력 시대의 뚜껑을 열어버린 겁니다. 이때부터 공화국을 지탱하던 암묵적인 룰, 금기 이런 거 다 무너져 버려요. 정치적인 반대파를 암살하는 거 이제 뭐 흔한 일이 되어버렸고요. 정치인들은 자기들끼리 조폭 같은 무장 깡패들을 동원해서 서로를 위협합니다. 돈 많은 사람들은 뇌물로 권력을 사들이고 국가를 거의 자기 개인 회사처럼 운영했죠. 예전에는 신성하게 여겨졌던 정치적인 전통들 다 소용없게 됐습니다. 그냥 힘과 폭력, 이게 새로운 규칙이 되어버린 세상이 온 거죠. 자, 이 흐름을 보세요. 그라쿠스 형제가 흘린 피에서 시작된 이 폭력의 연쇄 반응은 멈추질 않습니다. 그 폭력은 마리우스와 술라라는 군인들이 벌인 끔찍한 내전으로 이어졌고 또 그 길의 끝에는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있었죠. 그리고 마침내 공화정의 종말이라는 종착역에 도착하고 맙니다. 이 모든 핏빛 역사의 시작점이 바로 그라쿠스 형제가 살해당한 그날이었던 겁니다. 그라쿠스 형제의 이 비극적인 이야기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정말 묵직한 질문 하나를 던집니다. 과연 로마 공화국을 무너뜨린 건 시스템을 바꿔보려고 했던 그라쿠스 형제였을까요? 아니면 그 변화가 두려워서 폭력으로 막아섰던 기득권층이었을까요?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